넘어갔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도 굉장히 아주 차가웠는데 또 낮에는 햇빛이 아주 정말 따갑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그 가을을 아주 건강하게 즐기시기를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이제 그 2주가 지났으니까 또 문교TV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1월 7일 경기 지역에서 이제 경기 지역 대학에서 주최할 학술제에 관한 겁니다. 예, 일단 그 11월 7일에 학술제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열기로 했고요. 참석하는 인원이나 이런 거는 아마 지역 대학마다 같이 논의해서 정해지게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학술제를 열게 됐고, 그리고 또 그래서 같이 좀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은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많이 그 학교 홈페이지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동문인 최말자 하구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벌써 한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그 64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64년이면 지금부터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그 젊은 시절에 힘든 일을 겪고 있었어요. 이제 성폭행의 그런 그 위협에 처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정당 방어였고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는데 이게 그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쪽 상대 가해자한테는 가볍게 처벌을 하고 이 채말자 하고에게는 또 너무 심한 그런 이 판결을 내려서 그 이후로도 굉장히 이분의 그 삶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문화교양학과에 들어오셔서 이제 공부를 쭉 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성사랑 사회라는 그 교과목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일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어가지고 재심을 청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재심 재판이 잘 진행이 돼야 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 사건 기록들이 다 말소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재판 결과가 바뀌어지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거죠. 물론 재판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근거 자료 없이 또 뭐 함부로 이렇게 이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우님들 그리고 동무님들이 다 같이 이분을 이제 도우려고 하는데 그나마 이제 좀 찾아낸 방법이 탄원서를 좀 써보자고, 탄원서를 정말 많이 진심으로 써서 보내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이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출석 수업을 가서도 또 학우님들께 말씀드리고 여러 이제 그 학우님들을 만날 경우에 이 부탁을 드리고 그러긴 하지만 이번에 그 문교TV를 통해서도 우리 문화교양학과 학우님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에 이와 관련된 어떤 그 경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탄원서의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탄원서를 보낼 그 주소 뭐 그게 이제 우성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 탄원서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는데요. 그 이메일 주소까지 다 이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많이 좀 협조해 주셔서 우리 그 채말자 학우님의 어떤 그 가슴에 응어려졌던 그 한을 좀 풀어주시는데 푸는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예,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아마 이와 관련해서 송찬토 선생님께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학과 선생님들,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가을도 10월에 중순을 넘어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좀 쌀쌀함을 넘어서 추운 느낌까지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는 이제 그 독감
그 백신 예방 접종을 좀 하러 갔었는데 오늘은 그 어르신들 먼저 맞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맞지 못했는데 아무튼 건강 관리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또 초까지 코로나와 함께 이런 그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최말자 하구님에 대해서 관련해서 저는 이제 예전에 그 한겨레 신문인가요? 거기에 아마 났던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 보고 그 이제 SNS에 또 리트윗 그죠 공유하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또 도와드려야 될지 그런 거에 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또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그 중대한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또 단순히 문화교양학과만의 일이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큰 이제 영향력, 문화 전체에 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라인 강의가 몇 개 남았는데 그때도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짤막하게나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한번 같이 동참해보는 호응하는 그런 이제 일을 같이 학우분들께서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제 온라인 강좌가 몇 개 남았으니까요. 그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들을 이거 연계된 얘기들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재영입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 인천과 서울 서부 지역에 출석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차에서 이제 바깥 풍경을 보니까 정말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야외로 나가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좋은 가을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출석 수업에 나오셔가지고 다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모습에 정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저는 그 어제 서울 서부 지역에서 아까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말자 학우님 탄원서를 이제 거기 참석하시는 이제 학우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더니 정말 다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다들 인식을 하시고 모두 다 탄원서의 작성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저희 부산 지역 윤양희 전 회장님께 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 최말자 학우님을 뒤에서 지원을 부산 지역 학우님들께서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지금 한계에 좀 부딪히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재심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탄원서라고 하는 뭐 굉장히 간단한 일이지만 좀 도움을 청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단순히 문화교양학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약간 좀 언론에서 주목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탄원서를 써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여러 기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을에 또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많은 과제물들 또 여러 가지 또 할 일들 많으실 텐데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그때 또 잘 이렇게 해 나가시면은 결국은 또 좋은 보람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11월 7일에는 학술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 졸업하시는 혹은 졸업하신 이렇게 좋은 논문 쓰신 분들의 발표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학구열도 같이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방금 여러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부산의 최말자 학우님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또 미개한 상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또 한 걸음 내딛고 문화, 교양, 또 문명에 알맞는 그런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어떤 이렇게 또 결정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또 우리 최말자 학우님 개인의 인생의 응어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큰
힘이 돼 주실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선 과제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거지 근처를 다니면서 조사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문화 유물역 같은 경우는 향교, 서원 이런 조선시대 교육기관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열어놓은 것이 많지 않고 그래서 힘드시다는 걸 들으면서 대략의 코스 정도만 이렇게 살펴드린다든가, 아니면 다니시기 힘든 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찾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이 틀에 꼭 맞추어야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외된다,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문제는 항상 그렇게 상식선상에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말자 하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도교수, 논문 지도교수를 했으니까 그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학과장님께서도 재판부에서 좀 잘못 판단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재판부만이 아니라 경찰, 검찰, 그리고 사회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인식이 부족하고 또 자료가 아직 제대로 부족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적 여건에서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정말 함께 살아가는 문제에 고민하는 이런 수준이 높아지면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졸업 논문을 평가하면서 느낀 소감인데, 제가 특히나 이제 개인사를 쓰는 논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오면서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또는 자기가 성취한 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까지도 저를 지도교수를 믿고 그걸 서술해 냈을 때 전 참 그 보면서 어쨌든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 또 함께 슬퍼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전해져 왔거든요. 최말자 아버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50여 년 전에 사건, 그걸 참 이야기한다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본인이 우리 학과에서 이런 인문학을 배웠다는 거기서 느낀 생각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가장 나에게 중요하게 못 박혀 있는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건을 꼭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쭉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도 쭉 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50년 전에 그 사건을 나름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참 자기를 뒤틀리게 만든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그래서 결국 뒤늦은 나이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또 대학교 방송대에 들어와서 우리 학과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와 같은 이런 나를 찾아가고 나를 성찰하고 이런 공부가 결국은 이 최말자하고는 그 50여 년 전에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자기를 멈춰서게 했던 그런 삶을 다시 찾으려는 용기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심이 성취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재심 성취가 그 일부를 떠나서 일단 이분이 그런 시도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넓은 길로 나아서려는 그런 것은 상당한 용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학교 신문 KNOU 위클리라는 곳에 약간의 글을 쓰면서 그런 식으로 좀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역사가 어떻게 사회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비유컨대 50여 년 전에 그 하구님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정말 우리 민족을 이렇게 키워본다면 일제에 의해서 국권 침탈당한 그 정도의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제 하구님이 이걸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는 어쩌면 3.1운동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마디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이 이분의 그런 용기에 힘을 실어서 이런 길을 나서고 함께 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정준영입니다. 선생님께서 과제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잠깐 과제물, 제 과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 추석 수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전혀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겠습니다만 추석 수업이 없어지면서 대체 과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제 4학년 과목에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품의 미학적 요소를 찾아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화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십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우크의 상품 미학 개념은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상품의 디자인입니다. 이 상품의 디자인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상품 미학 이전 단계에서는 그냥 단순 이른바 사용가치 모방이라고 하는 의료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점차 대량 생산이 발전하면서 아름다움의 요소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매혹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미학적 요소라고 하우크 자신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품들,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런 휴지만 하더라도 휴지의 모양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기능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른 상품과 구분되기 위해서 어떤 아름다움의 요소, 또 돋보이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은 것이죠. 또 그런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해 보십사 하는 것이 바로 문화평가 미학 과목의 과제물의 의도입니다. 다른 기회에 제가 설명드릴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한 2주간 이 졸업사진 관계로 해서 이 학우님들을 만나 뵀습니다. 주로 4학년 분들 중심이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저학년 분들이 도우미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만나뵐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뵙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반가웠고 학우님도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아까 김재영 선생님도 추석 수업 갔다 오셨습니다만 추석 수업도 우리는 진행하고 있죠. 살펴보니까 추석 수업을 오프라인 추석 수업을 하고 있는 학과가 우리 과가 유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과는 다 추석 수업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 과는 추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과만 이렇게 추석 수업을 고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삐딱한 시선에서 바라보시는 분도 없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 과 내부의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밖에서 보기에는 뭐 저과 평소에도 맨날 튀더니 교수 맨날 반바지만 입고 다니고 그러더니 남들 안 할 추석 수업 굳이 고집해서 한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시는 분들 지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없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치말자 학우님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문화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죠. 어떤 상황이 부닥쳤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편견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 이건 우리가 당연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만 충분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대처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게 소신 있게 행동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필영 대표께서 항상 강조하셨듯이 근거 없는 불안감 이런 거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최선의 방역 대책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을 전혀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최선의 방역 대책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않고 아예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나름의 혼자의 생각, 이른바 편견이겠죠. 거기에 맞게 그냥 행동하시는 분도 없지 않으십니다만 뭐 그건 당연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지식들을 충분히 기반으로 삼고 거기에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같이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추석 수업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문화교육과에서 문화교양을 같이 공부하는 어떤 맥락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석 수업을 같이 함으로써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대응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모색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일 주변에서 이 문화교육학과 너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것이야말로 문화교육학과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더 남아 있으니까 더욱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 그렇게 문화교양학과를 지도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그 소신을 펼치시기 바라고요. 뭐 저도 과제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주로 이제 주변에 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과제로 냈는데 그것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어려워하시지 않고 마음 놓고 쓰셔도 됩니다. 혹시 또 뭐 이 주변 분에 대한 신뢰가 될까? 아니면은 또 뭐 이 개인적인 정보를 누설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절대로 이건 그냥 받아서 그냥 우리가 평가하고 마는 거지 절대로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너무 처음부터 그냥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짧고 조금 엉성하더라도 초고를 쓰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좀 보완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쓰시면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문화교양학과에서 배우고 생각하고 뭐 그러는 일들이 반드시 어떤 뭐 학문적인 일이거나 뭐 우리하고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에 대한 성찰이 바로 이 문화교양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열심히 사시면 바로 우리가 그 문화교양의 그런 그 취지에 사는 거고 또 문화교양을 바로 또 뭐라 그럴까 공부하는